방사선 감시에 대한 부분은 방사선 취급 기술과 상당 부분이 겹치기 때문에 최대한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공간 선량률에 대한 측정. 공간 선량이란 무엇이냐?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기기로 측정하는 유효 선량입니다. 원래 유효 선량은 측정이 불가능하고 조사 선량을 측정한 다음에 이걸 등가 선량으로 흡수 선량으로 다시 등가 선량으로 다시 유효 선량으로 변경시키는 게 기본인데, 실제 실무에서는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기기로 바로 유효 선량을 측정하는 이 개념이 공간 선량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원래 이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이걸 사실 무시하거나 가정하거나 해가지고 정확한 유효 선량은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측정할 수 있게 하는 개념이 공간 선량입니다. 즉 공간 선량률을 측정하면은 방사선의 세기, 작업 시간에 대한 예상 빗봉량 계산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면은 이 공간 선량을 어떻게 측정하는가? 기본적으로 방사선 측정기라는 기계를 들고 다니면서 측정을 하는 방법, 또 하나는 지역 감식이라는 기계를 고정시켜서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고정했느냐 휴대했느냐에 따라서 명칭만 다를 뿐이지 실제 그 측정 원리는 완전히 동일합니다. 이 지역 감시기는 에어리어 모니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기본적인 측정 원리는 방사선과 물질과의 상호작용으로 어떤 식으로든지 전기 신호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방사선의 종류에 따른 검출기를 구분, 그러니까 방사선이 만약에 이렇게 알파거나 베타일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검출기가 있고, 감마일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검출기가 있고, 중성자일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검출기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방사선과 물질과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데 상호작용이 잘 하는 물질을 사용해야지만이 그 방사선을 높은 효율로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사선 종류와 검출기가 다 사용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성된 전류를 전자회로를 통해서 증폭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워낙 방사선의 에너지가 작기 때문에 상호작용을 해서 전류를 생성했더라도 이 전류가 워낙 작은 값이라서 직접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증폭을 해서 이 개수를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센 개수를 환산을 합니다. 이건 계산식으로 환산을 하는 거고, 예를 들면은 어떤 방사선 A가 들어와서 방사선 물질과 반응을 해서 전류가 만들어지면 이 전류를 전자회로로 증폭시키고, 이렇게 나온 양을 이미 알고 있는 숫자를 곱해가지고 선량을 만드는 식으로 계산합니다. 이 얼마를 곱할 것인가의 부분은 미리 이 계측기의 검출 효율을 고려해서 미리 실험을 통해서 데이터를 만들어 놓습니다. 예를 들면 방사선이 10개가 들어왔을 때 얘는 2개만 측정하더라. 이 경우에 선량이 10 뭐였다. 단위는 밀리시버트든 마이크로시버트든 뭐였다. 이런 식으로 미리 해놓으면은 앞으로는 이 숫자만 보고도 몇 개가 들어왔는지 역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측기 내부에 식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이 계측기의 효율이 항상 똑같이 유지되는 게 아니라 생산한 제품마다 다르고,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에 한 번씩 교정을 해가지고 실제 여기서 10을 넣었는데 이 계측기가 10을 출력하는지 아니면은 8을 출력하는지 결과를 봐서 10을 출력했으면은 곱하기 1, 8을 출력했으면 곱하기 10분의 8 이런 숫자를 곱해가지고 정확한 숫자로 정확한 측정값으로 만들어주는 걸 교정, 그리고 이 숫자를 교정 상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최적화를 시켜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불감 시간은 검출기의 특성인데, 방사선을 측정한 후 어떤 시간 동안은 방사선을 측정하지 못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걸 불감 시간이라고 합니다. 즉, 이 불감 시간 내에 방사선이 입사될 경우에는 측정이 불가해집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가장 흔하게 쓰는 GM 튜브가 이 10,000분의 1 혹은 3000분의 1초 정도 되는데, 저선량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고선량에서는 이게 한 개씩 방사선을 측정 못 해버리면은 결국 측정감 자체가 틀려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 GM은 충전하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이제 스위치를 올리면은 시간이 쭉 지나가지고 충전이 됐고 대기 상태에 있다가 방사선이 들어오는 순간 완전 방전되면서 이때 카운트를 1을 올립니다. 그리고 다시 충전돼서 대기하는데 또 이때 방사선이 들어오면은 또 완전 방전되면서 카운트를 올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충전 도중에 방사선이 들어오면은 또 완전 방전이 돼버리는데, 충전 값이 작기 때문에 카운터를 올리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또다시 충전돼서 대기 상태가 됐다가 이 경우는 한 번 빼먹었지만, 만약에 방사선량이 높아서 충전하는데 또 들어오고 충전하는데 또 들어오고 충전하는데 또 들어오고 반복되면은 여기서는 최초 한 번은 측정을 하는데 뒤에 3번은 역시 측정을 못하는 효과가 일어납니다. 즉, 이 상황에서 방사선이 단위 시간을 이렇게 자를 경우에는 여기는 방사선이 1개, 방사선 2개, 방사선 4개가 들어왔지만 측정 값은 모두 1, 1, 1로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까 이렇게 들어갔던 계산식에 의해서 이 계측에는 다 똑같은 방사선이 들어왔다 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중상 이렇게 방사선이 연속되게 들어오면 불감 시간보다 짧은 시간 내에 방사선이 연속 입사되게 되면은 이 계측기는 카운트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측정값이 0으로 표시되는 최악의 상태가 벌어집니다. 그러면은 방사선 측정에 관해서는 인간이 오감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이 측정기에만 의존을 하고 있는데, 측정기가 고선량에서 0을 표시해버리면은 이 측정자는 방사선에 완전히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불감시간이라는 특성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방사선 계측기는 방사선의 에너지에 따라서 이 검출기와 방사선이 반응할 확률이 달라집니다. 반응할 확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높은 값을, 정상값보다 높은 값을 출력하고, 방사선 에너지가 더 낮아서 반응 확률이 떨어지면 정상값보다 낮은 값을 출력합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GM 계측기들은 에너지를 구분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제품을 보면은 이 제품은 단창형 GM이라고 얇은 금속판을 사용해서 이렇게 제작되어 있는 이런 검출기를 쓰는데, 이런 검출기 같은 경우는 방사선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렇게 얇은 판을 통과해서 들어와서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렇게 정지 전류를 만드는데, 이 정면 같은 경우는 창이 얇기 때문에 이렇게 낮은 에너지에도 방사선이 잘 들어와서 측정을 잘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옆면 같은 경우는 여기에 차폐가 돼서 낮은 에너지, 이 옆면 같은 경우는 낮은 에너지가 방사선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급속히 반응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한 40케브 정도 되는데, 옆면으로는 40케브만 되더라도 에너지를 못 잃어서 측정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을 알고 있어야지만이 제대로 된 측정을 할 수가 있고, 이 계측도 보면은 이 부분, 즉
100캡이니까 200캡 이상 되는 에너지에서는 거의 1대1로 제대로 된 그래프를 출력을 하지만 더 낮은 에너지에서는 오히려 과하게 측정이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물론 과하게 측정이 되면은 방사선 안전상은 문제가 없지만 이렇게 1보다 작아진 이런 위치에서는 잘못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성을 알아둬야 되는 거고, 이 계측기는 이렇게 생긴 GM 튜브에다가 앞에다가 차폐체를 붙인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차폐체를 닫았다 열었다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 그래프는 이 차폐체를 닫았을 경우 어떻게 반응이 나타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보면은 굉장히 일괄적으로 이렇게 1과 유사한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 이 그래프도 거의 2 정도 되는, 한 400케브 이하에서는 한 2배 정도 되는 측정값을 내고, 그 이상이 되면 그 안정적으로 되는 측정값을 내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 그래프를 자세히 보면은 이 그래프를 어떻게 만드는지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아메르슈 미사일에 대한 측정 효율, 코발트 57에 대한 측정 효율, 바륨에 대한 측정 효율, CS137에 대한 측정 효율, 코발트 10에 대한 측정 효율을 각각 구해서 연결시킨 값입니다. 만약에 이 계측기를 가지고 코발트나 세슘을 측정할 경우에는 이렇게 바로 측정값을 믿을 수 있지만, 코발트 57을 측정한 값의 경우에는 이 2배로 과장된 측정이 되기 때문에 측정값의 절반을 나눠야지만이 옳은 측정값이 되는 겁니다. 의료기관 중 방사선 종양학과에서는 굉장히 특이하게 고에너지의 선형 가속기를 사용하는 기관입니다. 암에 대한 치료, 즉 암세포를 방사선을 쏘아서 파괴하는 목적을 쓰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에너지를 사용을 합니다. 이 전자를 10에서 18매부까지 가속을 시켜가지고 이 제동 방사선을 만들어서 높은 에너지를 가진 X선을 만들기 때문에 이 X선은 여러 가지 핵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보통 앞에서 핵반응은 중성자에 의해서 많이 만들어진다 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엑스레이에 의해서도 에너지가 높을 경우에는 핵반응이 일어납니다. 그 대표적인 핵반응이 이렇게 이 감마선의 엑스레이에 의해서 중성자가 튀어나오거나, 중성자가 튀어나온 반응, 양성자가 튀어나오는 반응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양성자는 금방 딴 데 흡수가 되기 때문에 중요치가 않은데, 중성자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선형가속기가 비록 전자를 가속해서 만들긴 하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X선에 의해서 중성자가 발생한다. 즉 10매부 이상 넘어가는 선형가속기는 중성자에 대한 차폐 혹은 방사선 계측기로 측정을 할 때도 중성자에 대한 측정을 해서 안전관리해야 된다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고방사선 구역에서 선량 측정에 대한 방법, 몸을 최대한 측정해서 멀리 들어서 차폐 촬영한다. 즉 여기에 소수가 있고 측정할 일이 있으면은 길다란 막대기가 달린 계측기 모델이 있습니다. 이런 모델을 이용해서 멀리서 재거나, 아니면은 사람은 차폐체 뒤에 숨어서 이렇게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마스크를 쓰고 측정기에 랩을 씌운다라는 부분인데, 이건 뭐냐면은 표면 오염도를 측정을 할 때 계측기로 오염도 측정을 할 때 원래 거리를 한 5cm, 10cm를 띄어서 측정을 하지만, 실수로 이 방사선 물질이 여기에 묻어서 오염이 될 경우에는 계측기에 꾸준히 잘못된 백그라운드를 주기 때문에,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측정기에다가 미리 랩을 씌워서 사용을 하는 그런 방법이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건 방사능 측정기의 오염 방지를 위한 방법입니다. 2014년 기출 고에너지 X선을 이용하는 의료기관 방사선 종양학과입니다. 광핵반응, 빛에 의한 핵반응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광핵 반응에 대한 중성자 발생은 표적 및 주변 물질에 따라 다르다. 광핵 반응도 핵 반응이기 때문에 당연히 표적과 주변 물질, 즉 어떤 물질과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측정 그 발생률이나 이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문터 선량값과 원자 번호는 관계가 없습니다. 에너지나 이런 부분, 에너지나 뭐 원자 번호 관계를 쓸 수가 있는데 선량 자체는 관계가 없습니다. 핵 반응은 주로 빛이 들어오면 핵 반응이 일어난다. 광자가 들어오면 핵 반응이 일어난다. 광자가 들어오면 중성자가 만들어지거나 양성자가 만들어집니다. 주로 10매브 이상의 방사능 발생 양체에서 만들어진다. 답이 2번이네요.